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초반 성적은 일단 한동훈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대한이 실질적으로 원희룡 후보의 출마 등등 이런 상황에 비춰서 별로 변수가 되지 않을지, 아니면 정말 이번 선거에서 윤심이란 게 또 한 번 작동해서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5%였던 김기현 대표를 52%라는 표로 당선시킨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만,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당 의원들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제가 국민의힘을 보면요, 내부 권력 투쟁에는 굉장히 능해요. 그런데 정작요, 야당과 싸우려고 하는 의원은 별로 안 보입니다. 국민들 앞에 가서 뭔가 설명하고, 여당이니까 또 야당을 공격하고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한데 아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친윤이니 반윤이니 친한이니 반한이니 이런 이야기가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인지, 어떤 정책적 비전, 대통령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뭔가 경쟁을 한다라고 그러면 국민적 관심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6월 27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저녁 뉴스를 보시면 짜증이 많이 나시죠?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막말과 오만과 일방적인 행포, 이런 거 보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우리가 저러라고 국회의원을 뽑았나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항상 반복되는 일입니다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벌써 이제 여야가 전당대회 시즌에 들어갔습니다. 7월 23일이면 국민의힘, 8월 18일이면 민주당, 양쪽에 지금 전당대회 시즌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흥행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거의 독주 체제로 엎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4명의 후보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등등이 있는데요. 지금 이 4명의 후보, 빅샷이라고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 자기 대권을 노리는 대권 주자급들이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 정말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 성적,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요, 초반 성적은 일단 한동훈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2,005명을 상대로 해서요,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누가 적합한가, 전 국민을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를 떠나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의 지표에서는 한동훈 32.4, 나경원 14.9, 원희룡 9.8, 윤상현 7.4%,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전 국민이 볼 때도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 부분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경선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두 부류만 포함을 해서 이번에 카운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류만 빼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로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후보는 60.2%, 원희룡 후보가 14.1%, 나경원 후보가 14.1%, 윤상현 후보가 2.3%,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일단 1차에서 이제 지금 현재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으면 28일 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만 보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꽤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심 80, 여론조사 20이니까요. 과연 1차에서 끝낼 수 있을지가 이번 경선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한동훈 대세론, 어대한이 실질적으로 원희룡 후보의 출마 뭐 등등 이런 상황에 비춰서 별로 변수가 되지 않을지, 아니면 정말 이번 선거에서 윤심이란 게 또 한 번 작동해서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5%였던 김기현 대표를 50%가 넘는 52%라는 표로 당선시킨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총선 공천을 일단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산의 힘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즉 윤심이 작용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나경원 당시 의원을 드랍시킨다든지 안철수 의원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작용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뭐 더 이상 윤 대통령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천이 이제 끝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사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당 의원들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본 이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겉과 속이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겉으로는 뭐 나는 중립이야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속내는 내가 다음번 공천을 누구한테 받을까라는 이야기가 아마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양쪽 신문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방송은 나갔지만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꽤 재밌는 대목들이 있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했어요. 거야의 폭주와 싸울 때는 몸을 사리더니만 내부 공격할 때 곤모술수가 난무한다. 좀 아껴뒀다가 거야에 맞서는 데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은 좌파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뭐 한동훈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한다, 그리고 특검법 도입을 이야기를 하니까 뭐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이 나오고 있죠. 꽤 이제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들이 익명을 전제로 해서 반윤이 아니라 절윤이다, 즉 윤 대통령과 아예 이걸 끊는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까지 MBC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계로 갔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이 중립을 하라고 다들 욕을 했는데 전륜이라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제가 국민의힘을 보면요, 내부 권력 투쟁에는 굉장히 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규합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뭐 굉장히 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주로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박성민, 울산의 지역구죠. 박성민 의원, 그다음에 이용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나경원 후보 쪽에 가 있다가 이제는 또 원희룡 후보 쪽에 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야당과 싸우려고 하는 의원은 별로 안 보입니다. 주로 영남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아예 뭐 페이스북이나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뭐 입장을 통해서 뭔가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과 싸우려고 했던 의원들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 제가 방송사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현안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섭외하기가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말을 잘하는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없답니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익숙하게 좀 뭔가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이 기질이 있는 의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패널로 나갈 수 있는 이 의원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 앞에 가서 뭔가 설명하고 여당이니까 또 야당을 공격하고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한데 아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당내 정치는 굉장히 이합집산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뭐 힘도 잘 뭉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총선 때 왜 원톱으로 뛰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무도 나서려고 그러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아마 취재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지금 뭐 혼자 다 했는 거 아니냐, 왜 혼자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중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거기에 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2조 마지막에 뭐 방법이 없으니까 2조 심판 특위를 띄웠는데 그거 해달라고 하는 손 밀었더니 해줄 수 있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나 사이는 이제 공적인 관계다. 근데 공적인 관계인데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서 사적인 관계에서 내가 만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렇지만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공적인 관계로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파와 관련해서도 친한 뭐 이런 거 정말 없다. 오히려 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어떤 논쟁을 벌이고 그거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권에 익숙한 친윤, 뭐 친한, 반한, 뭐 반윤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 이 계파 정치가 과연 이제 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이 계파 정치, 뭐 일본은 더 그렇지만요, 일단 딱 편을 갈라서고 봅니다. 그러면 그 편에 들어가지 않는 이 의원이나 정치인은 정치권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구정치식 모델들, 이런 것들을 좀 철폐하자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 여당에 보면 홍준표 시장, 이 한동훈 후보를 끊임없이 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그런 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젊은 층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 문화죠. 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반말하고 꼰대질하고 이런 것들, 너네들이 뭘 알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 이거 2030들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마치 자기가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을 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유능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치 잘하셨으면 왜 여당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었는지 그런 책임은 없나요? 연일 계속적으로 이 참 언어 자체가 굉장히 참 천박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로라 그러면 좀 더 고급진 언어, 좀 더 풍품 있는 언어로서 이 비판해야 되는데 정말 저질스러운 언어로 이 하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썩 공감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게 논쟁이 많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 하는 거 맞냐? 또 이거 하게 되면 대통령이 뭐 탄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의석은 108석입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이 제2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벌써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안철수, 그다음에 조경태, 그다음에 이제 김재섭 등등 본인들은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입장을 안 밝히지만 속으로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아직까지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이게 좀 뭔가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해소가 되질 않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낸 특검법을 보면 지난 21대 낸 특검법보다 훨씬 개약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1대 때 내서 이 부결됐던 그 법안을 보면 특검을 변협이 추천한 4명의 그 특검을 중에서 민주당과 이 조국혁신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선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예 변협 추천이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이거 뭐 대통령한테 그냥 이거 우리 거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특검이 구성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중요한 뉴스들 다 장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여러 가지 어떤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격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 한동훈 지금 후보가 낸 특검법은 뭐냐면 이 특검을 아예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자. 이 사례가 한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BBK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게 하고 독소조항 다 없애고 예를 들어서 뭐 30일, 60일에 한 번씩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장 지금 반대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김재섭 의원들이 그거 맞다 나도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7월 중에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그럼 108명이라는 이 틀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아니 우리도 지금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분들이 반대할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특검법은 통과 안 됩니다. 왜냐? 대통령 제2요건을 하더라도 108석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과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을까요? 저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들도 특검을 하려고 하는구나. 별로 숨기는 게 없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쓰는 전략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아마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을 탄핵을 뭐 간다라는 것 자체는 너무 논리비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뭐 될 수는 없지만 국민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그런 수사를 맡기면 될 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참 이 여당이요, 여당이 아닙니다. 지금 조직이 거의 다 붕괴됐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뭐 그런 아이디어를 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겨냥을 해서 당신 대통령과 멀어질 거야, 그럼 뭐 당이 깨질 거야, 이런 비판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저는 경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친윤이니 반윤이니 뭐 친한이니 반한이니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인지, 어떤 정책적 비전, 대통령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뭔가 경쟁을 한다라고 그러면 국민적 관심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말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